지금 서울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라이브를 좀 켰는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틀 안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자원은 무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틀 안에서 살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좀 약간 정답을 항상 정해놓고 그 정답이 맞다는 것처럼 그 틀 안에서 살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창의성을 좀 막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미용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의 틀 안에서 기준이 정해지면 사람의 창의성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도 저렇게 해서도 안 된다, 무조건 그 기준 안에 들어가는 곳에서만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뭐 4차원적이다, 너는 왜 그러냐, 생각이 다르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나는 그걸 해석하는 거를 다르게 시선으로 보고 해석을 해요. 그 틀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른 것을 틀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사람이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창의성을 막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용에서도 사고를 다르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미용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쉬운 기준이라는 건 있죠. 뭐 역사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이 있는데, 쉽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던 방식대로 창의성을 막고 이게 틀렸다 아니다라는 그 정답을 항상 원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정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정답은 없단 말이야. 요즘에 사업을 해서 정답이 어디 있어? 돈 잘 벌면 정답이란 말이야, 그게.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정답을 정해놓고 뭔가 생활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뇌가 훈련을 받고 있고, 그런 식으로 생활 패턴이 잡혀 있다 보니까 미용이 어려운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답을 알고 싶은데 정답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의 주관이 너무나 다른 것이 미용이고, 그 미용이 결국에는 틀이라는 걸 항상 정해져 있게끔 우리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정답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미용을 배워보면 이 사람이 맞는 것도 맞는 거고 저 사람이 맞는 것도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단지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른 그 주관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를 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공식을 만들면 정말로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누구는 심플하게 1 더하기 9는 10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정답은 10이잖아요. 근데 누구는 곱하기를 할 거고, 누구는 뭐 연산이 들어갈 거고, 누구는 산수를 하고 누구는 수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10만 나오면 돼. 10이라는 숫자.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심플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복잡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이 너무 많으면 될 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를 조금 바꿔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아.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에서 항상 작업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마인드도 마인드지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고에 대한 전환, 머리에 대한 창의성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이 교육을 하더라도 조금 심플하고 쉽게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힘든 거예요. 시도도 못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참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저 또한 그 틀에 갇혀서 살다가 어느 정도 순간에서 뭔가 깨우침을 얻어서, 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구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뭐 정확한 기준이라는 것도 굳이 다룰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뭐 커트에 대한 원랭스를 자르더라도
손으로 자르든 발로 자르든 정확한 원랭스만 나오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결과물 자체가 똑같다면 더 쉬운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누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 너 왜 그렇게 해? 왜냐하면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배웠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런 틀 안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서 배운 것이 아닌 것을 접하게 됐을 때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틀리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사고가 닥친다고 봐야죠. 그럼 그 틀 안에서 살다 보면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더 성장이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준이 맞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다른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듣더라도 그 교육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레시피가 정답이야, 무조건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세뇌가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그 사람의 주관이 너무 또렷한 건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법과 또 다른 사람의 방법이 어떤 것들이 맞냐, 어떤 것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그래서 뭐 교육에 대한, 미용 교육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첫 번째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인드죠. 마인드 정말 중요해요. 근데 마인드가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마인드 교육을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쓸데없이 나는 마인드 교육 들을 필요도 없고 나 바꿀 생각이 없어, 그런 사람한테 마인드 교육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맞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마인드가 왜 다쳤는지에 대해서부터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어떻게 하면 열어줄 수 있을까, 그것이 조금 더 중요한 중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이 정해놓은 그 기준과 틀 안에서 살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그 틀 안에서 살고는 있지만 뭐 많이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창의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대로 저도 뭐 예전에 많이 교육을 해봤지만 베이직, 물론 중요하죠. 근데 베이직도 옛날처럼 지금 베이직을 배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베이직을 배우면 다 도망가. 그리고 이제 이런 머리, 사람 머리 실제로 써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베이직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되, 베이직은 재밌는 것이고 베이직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게끔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베이직을 저도 이제 알려주면서, 베이직에 대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형태, 라인을 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층을 내는 거. 라인과 층을 좀 합쳐진 게 그라듀에이션인데,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두 개에서 두 개에서 심플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제 자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접근해서 베이직을 더 하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정해진 규칙은 있지만 상대방의 재미가 없으면 그게 과연 좋은 교육인가, 나만 그냥 떠들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내용을 많이 바꿨죠. 형태 내는 부분을 축소시켜서 줄이고, 그 다음에 살롱 워크를 조금 더 중점으로 두되 한 번 더 베이직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다루거든요. 왜냐하면 살롱 워크를 하다 보면 베이직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본인 스스로가 연습을 더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저 또한 그렇지만 연습을 해야 된다, 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뭐 환경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뭐 강압적으로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스스로가 느끼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 사람의 심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고 자기가 재밌어 하면 뭐 내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신나서 자기가 더 하겠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틀렸다, 이게 맞다 아니다, 내가 맞다,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런 기준보다는 그 방식도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 속에서 그들만의 색깔을 찾게끔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거는 있지만 사람의 주관이 너무 많고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고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사람의 틀을 너무 가둬두지 말자.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많은 거를 좀 흡수할 수 있고 미용에 대해서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 가는 기차를 기다리면서 일단 이렇게 그냥 한번 그냥 한마디 두마디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미용도 미용이지만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고를 다르게 접근해야지만이 이 미용도 좀 많이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교육자들이 있으시지만 그분들은 과연 미용인을 위한 교육인지 내 기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인지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용을 진짜 좋아하고 미용하는 사람들을 진짜 아름답게 키워보고 싶은 그런 사람의 내용은 달라요. 진심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에.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스와 기술을 돈으로 생각해서 팔기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진심이 안 느껴지죠. 교육에 대한 진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수강생들이 좀 전화도 많이 오고 문의도 많이 오는데 참 전국적으로 뭐 좋은 강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참 배우시는 분들이 참 시대가 좀 많이 변했는데도 옛날에 그 시대에 갇혀서 사시는 그 강사분들이나 가르치는 분들이 조금 이제 좀 배우는 시대가 많이 흘렀을 때 지금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다른데 예전의 방식을 고집하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주고 싶네요. 그래서 세상에 다른 것은 많아도 틀린 것은 없어요. 그걸 좀 우리가 밑에 있는 분들한테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 힘들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솔직히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교육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외 교육을 듣거나 뭐 서울로 가서 교육을 들어야 되거나 정보가 그렇게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대가 많이 변했고 지금은 막 교육에 막 듣고 싶다 막 해가지고 우리처럼 교육에 이제 조금 열정을 쏟아 부어서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과연 우리 시대 때보다 많을까 지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왜 어려워하는지,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재밌어 할지 그걸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미용인들이 미용을 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미용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미용을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탈률이 제일 높은 직업이죠. 직업을 많이 바꾸게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뒤늦게 시작하시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30대, 40대 때 미용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교육할 것인가 좀 심플하고 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장인 정신 완전히 뭐 커트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처음부터 접근이 너무 어려우면 과연 그들이 꾸준하게 미용을 이어갈 생각이 있을까요? 그래서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어요. 제가 미용한 지 20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20년 동안 안 바뀐 문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용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끌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밑에 있는 세대들이 미용을 조금 더 많이 높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좀 세계적으로 좀 더 알려져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조금 미용에 대한 내용보다는 좀 마인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생각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얘기를 좀 해봤고, 기술은 솔직히 아시잖아요. 기술이라는 것은 지금 거의 뭐 보편화가 돼 있고 머리 못한다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기준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될 교육 내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차를 타러 가야 돼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미용을 좀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뭐 이런저런 쓴소리, 뭐 쓸데없는 소리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제가 워낙 바쁜 건 아닌데 뭐 바쁜 척 하는 것도 아니지만 좀 바쁘긴 바쁩니다. 체력도 안 되고. 그래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기술적인 내용도 다루기도 할 거겠지만 워낙 이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영상들은 많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소스를 한번 좀 알려줘 보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